때때로 인류를 구할 해답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문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실제로 알아낸 교장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이 연설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 준비하세요, 여러분. 희망이 오고 있어요. 희망이 여기 있어요. 좋은 일들이 정말 곧 찾아올 거예요. 미스 너피를 소개할게요. 몇 주 전에 우리도 같은 영상을 봤어요. 헨리 노박이라는 젊은 남자가 어린 나이에 바닥에 쓰러진 채 수갑이 채워져 경찰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젊은 경찰관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려 애쓰는 해설자들의 혼란이 이어졌어요. 아무도 설득력 있게 답해 이차이지 못했어요. 평생 학교에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흥미롭죠?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심리에 깊이 통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어쩌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지도 몰라요. 그 젊은 경찰관들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고 단지 부수적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 패턴은 경찰 조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지난 9월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았고 몇 시간 만에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이를 축하했어요. 그의 두 자녀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했죠. 요즘 젊은이들의 도덕적 중심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경찰관들은 악하지도 않았고 무능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일까봐 두려워했죠. 찰리 커크는 젊은이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죽음은 축하할 일이 되었어요. 헨리 노박을 공격한 건 피부가 짙은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가장 깊은 본능은 인종차별로 비난받을 것이라는 가장 강한 두려움에 의해 억눌렸어요. 이 말을 백인이 아닌 사람이 해서 더 효과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마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경찰은 특별하지 않아요. 일부 젊은이들은 백인 죄책감에 집착해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기 싫어 비이성적이고 비인도적인 행동까지 하게 됐어요. 우리의 도덕적 핵심과 젊은이들의 도덕적 핵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 이런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서구에 대해 신경 쓰는 척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깊은 무관심이 우리 문명의 붕괴를 초래했어요. 맞아요. 젊은 세대가 세상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을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두 부류로 나누어 보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찰리 커크는 억압자라. 그의 죽음은 슬퍼할 가치가 없었어요. 헨리 노박을 죽인 남자는 억압받는 계층에 속해 있었어요. 경찰의 임무는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남자가 아니라 그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잔인함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백인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그리고 나이 든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좋아하는 점은 그냥 앉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세상,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마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세상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궁금해할 때 그건 어쩌면 당신들이 만든 세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책임을 집니다. 그거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피해 의식의 문화에 빠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라온 개인적 책임의 문화와는 상반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화를 너무 어리석게도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불과 40, 50년 전만 해도 서구를 세운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관의 기반이 우리 학교와 일반 문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제 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은 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분은 아파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며 손자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칠 시간도 내셨다고 해요. 그분에게는 조용한 퇴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분은 5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50년을 근무하시고 은퇴하셨을 때 회사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그 편지를 손자에게 주셨다고 해요.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전통적인 가치관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할머니들이 알고 있었죠. 모든 목사님들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모를까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그리고 나이든 밀레니얼 세대는 학교를 대수학만 가르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자녀 과학 선생님이 별로여도 괜찮고 과외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소셜미디어 하는 것도 예전에 우리가 TV 본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부모님들은 일하느라 바쁘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키울 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자라났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어른이 됐고 잘 자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일을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려고 하시나요? 21세기에 아이를 키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받은 가치관을 당연하게 여겨왔고, 이제 우리가 그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죠. 1990년대 섹스 앤 더 시티식 자유주의가 괜찮았던 건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소소한 보수주의 덕분이었어요. Z세대가 직장에서 왜 다르게 행동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다들 알죠.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 보여주기식 행동을 더하고 감정을 중시하며 타인에 대한 의무감이나 진정한 희생 같은 보수적 가치관을 내면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희생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희생일 뿐이에요. 제 의견을 덧붙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피부에 제품을 바르는 걸 정말 싫어해요. 끈적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싫고 그냥 깨끗하게 느끼고 싶거든요. 그리고 얼굴 관리 루틴이 없는 게 범죄나 다름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원스킨을 알게 된 이상 그동안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요즘 제 피부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제 피부가 이제 나이를 먹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 같고 정말 정말 무례하죠. 하지만 친구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제가 신뢰하지 않는 제품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건 제 경험만이 아니에요. 원스킨은 10,000개 넘는 별 5개 리뷰로 피부 장수 분야 선두주자가 됐어요. 인터넷과 달리 피부가 좋아지려면 복잡한 루틴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년이 넘는 장수 연구에서 탄생한 원스킨 OSO1 펩타이드는 노화에 눈에 띄는 징후를 타겟으로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지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가장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기간 한정으로 oneskindog.co/mira에서 코드 미라 입력 시 원스킨 제품 15% 할인됩니다. 15% 할인 oneskin.co에서 코드 미라 사용하세요. 구매 후 어디서 알았는지 물으면 꼭 저희 방송에서 추천받았다고 말씀해주세요. 대신 젊은이들은 즉각적인 만족과 최고의 삶을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Z세대가 별로라고 느낀다면 알파세대를 보면 더 놀랄 겁니다. 이런 문화 변화는 아이들이 학교와 온라인에서 배우는 데서 시작돼요. 어린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어떤 역사를 배웠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히틀러. 또 뭐 배웠냐고 물으면 노예제도요. 또 뭐 배웠냐고 물으면 미국의 시민권 운동이요. 사실 그들이 아는 역사는 대부분 흑인과 갈색 피부의 사람들이 백인에 맞서 평등을 위해 싸우고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투표권을 위해 싸운 이야기입니다. 게이와 트랜스젠더의 권리 투쟁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역사가 그저 억압적인 죽은 백인 남성 아래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고군분투한 긴 이야기일 뿐이라고 배워왔어요. 디킨스, 셰익스피어, 키플링, 워즈워스는 이제 그만. 우리는 탈식민화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억압자 시각으로만 가르쳐지고 삼각 노예무역과 백인 남성 권력만 강조됩니다. 영국의 노예무역 중식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삼각 노예무역보다 3배나 오래 지속된 아랍 노예무역은요?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GCSE 역사에서는 종종 시대별 이주사처럼 가르치죠. 그래서 영국이 항상 이민자의 땅이었다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영국이 로마와 결별한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다는 튜더 시대 영국에 존재했던 소수의 흑인들에 대해 배우는데 더 집중하길 원해요. 중세 역사는 그녀의 이야기, 즉 허스토리가 되고 엘리너 오브 아키텐의 시각에서 전해져요. 결국 그녀는 여성이었으니까요. 말리의 만사무사 왕에 대해서도 몇 주 배워요. 그가 흑인 무슬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국의 제도, 법, 신앙에는 아무 영향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지는 사실. 그것도 대규모 노예 소유 사회 덕분이었다는 점은 선생님들이 좀처럼 가르치지 않는 세부사항이에요. 하지만 이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어느 나라에서든 아이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데려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런던 과학박물관에서 항공에 대해 배우거나 인간이 거대한 기계를 하늘에 띄우는 놀라운 업적에 대해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벽에 붙은 설명문에는 여성과 흑인이 역사적으로 항공, 학교, 군대에서 배제됐다고 적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산업혁명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제임스 와트에 대해서도 벽에 설명문이 붙어 있는데 그의 초기 경력이 노예무역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설명하고 영국 전체가 노예무역에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인간의 모든 복잡한 역사를 억압자와 피억압자라는 이야기로 단순화시켜버려서 젊은이들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단지 사악한 억압자라고 가르치는 교육 문화에 젖어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억압적인 세상을 젊은 반인종 차별주의자들이 무너뜨려야 하며 그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믿으며 아이들에게 어른을 경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압자라는 용어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용어 없이 자란 이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만 우리는 그게 어디에나 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화에도 있고, 음악에도 있고, 역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교실에도 있고, 온라인에도 있고, 정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사안을 복합적으로 볼 능력, 다양한 상황에서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쁜 일과 동시에 매우 변혁적인 일을 했을 수 있고 두 일이 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힘의 불균형이 더 큰 것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대화는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실제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당신은 자녀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언제나 안전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견디고 삶에서 마주칠 복잡한 일들을 다룰 수 있는 도구를 갖게 해준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어른들이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녀에게도 전해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 의식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제 생각엔 그런 건 어디에나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미묘한 차이를 배우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해요. 서양의 나이 든 사람들은 백인 특권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뉴욕시장 만다미와 영국 30세 이하에게 인기 있는 녹색당 지도자 잭 팔란스키를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극단적인 마르크스주의 정치인들에게 투표하고 응원할까요? 우리 중 소수만이 온라인 세계가 어떻게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문화를 얼마나 강화하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며칠 전에 트윗에서 이렇게 썼어요. 마르크스주의는 누구에게나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사상이다. 그리고 그는 맞아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래요. 무료 학교도 가질 수 있고, 무료 음식도 가질 수 있고, 이것도 무료로, 의료도 무료로, 모든 게 다 무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복잡함과 미묘함은 팔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결국 실제로 그걸 실현하는 건 불가능해져요. 이런 정치인들은 자신을 홍보하면서 자유와 편안함 같은 팔기 쉬운 아이디어를 내세우죠. 당연히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하지만 그들은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없어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 왜 과거에 성공 못했을까?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ARC 컨퍼런스에서 나머지 대화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 정말 멋진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저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올해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대화는 꼭 필요해요. 자녀들이 미묘한 차이와 복잡한 아이디어를 해석하거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 모든 것을 피해자와 억압자의 구도로만 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묻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